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알리바바 코리아에서 라자다를 통한 이제 사업 진출을 통해 설명을 드릴 알리바바 코리아의 김경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참여하신 분들 중에 얼굴이 익숙하신 분들도 좀 계셔서 오늘 좀 이 프레젠테이션이 좀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사실 제가 발표드릴 자료는 뭐 라자다에 대한 홍보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동남아시아라는 시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못된 인식 혹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계시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그 경우를 조금 고려해서 시장 정보 그리고 이커머스 시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컨텐츠는 동남아시아 시장 안에서도 이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분석, 그리고 라자다에서 이미 판매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 한국 사업자들에 대한 셀러 분석, 그리고 동남아시아 이커머스 전망, 그리고 간략하게 라자다에 대한 소개를 드릴 건데요. 일단 라자다가 운영하는 국가들은 총 6개입니다. 6개이기 때문에 보면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렇게 6개 국가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장점은 라자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동남아 6개 국가에 동시에 판매가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해외 수출을 경험해 보셨겠지만, 특히 동남아시아라는 국가의 특성상 좀 불안정한 시스템, 그리고 정산에 대한 이슈, 그리고 유통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크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B2B 판매, 현지 판매자한테 자동차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이 아니라 저희 라자다와 같은 이커머스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자 하는 방식이 요즘 가장 뜨고 있고 가장 트렌디한 판매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시장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기 보시면은 저기 귀엽게 캐릭터로 이제 라자다가 운영되고 있는, 판매하고 있는 국가들인데, 이 6개 국가의 총 인구수가 약 4억 5,700만 명입니다. 압도적으로는 인구수고요. 이 라자다 판매하는 6개 국가에 한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지금 그 모바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인구 비율이 63%입니다. 전체 4억 5천 명 중에 63%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위기일 수도 있지만 엄청난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이 스마트폰이라든지 이커머스 보급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거고, 지금 단 이 시장에서의 가치, 포텐셜을 보여줄 수 있는 간단한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 너무 좋은 소식은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은 분들께서 스마트폰에 대한 활용도, 사용도가 매우 높아졌어요. 한국과 다르게 특정 국가에서는 아예 밖을 외출할 수 없을 정도로 락다운이 심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유통에 대한 기본적인 그 인프라스트럭처가 완전히 180도 바뀐 하나의 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동남아 지역엔 정말 다양한 스마트폰 업체들이 있습니다. 뭐 중국에서의 오포, 비보, 레노버 같은 저가형 스마트폰이 엄청나게 보급이 되면서 이 국가들에서 정말 빠르게 지금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고 있고요. 스마트폰이 보급된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이커머스가 이제 활용되고 있다, 좀 많이 액티브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반증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지금 이커머스를 사용하는 비율은 25세에서 34세입니다. 대한민국만 해도 지금 많은 분들, 다양한 연령층에서 지금 이커머스를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아침에 어제 저녁에 뭐 제품을 주문하면 오늘 아침에 배달이 되고, 이런 좀 편의성을 이미 너무 잘 활용하고 있는데, 아직 이 동남아시아 6개국에서는 전반적으로 좀 젊은 층, 그리고 사회를 진출한 구매력이 높은 사회층에서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평균 연령층도 좀 더 확대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2025년 기준으로 약 1인 평균 월 43만 원 정도의 지출을 할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남아 시장만큼은 조금 특수하다고 봐주시면 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 오신 많은 분들이 미국 시장도 진출하시고 싶고 중국 시장도 진출하시고 싶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남아는 항상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많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만 여러분이 진출하시는 중국과 미국 시장, 저만 해도 알리바바 그룹의 직원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중국 플랫폼, 뭐 티몰, 타오바오, 정말 많은 플랫폼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은 지난 10년, 20년간 정말 꾸준한 시장이 발전함에 따라서 경쟁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내 제품이 정말 특수하거나 정말 많은 예산이 있지 않으면 쉽지 않은 시장이 이제 미국과 중국 시장인데, 동남아 시장만큼은 좀 다릅니다. 아직까지 압도적인 플레이어가 없고요, 압도적으로 유통을 이끄는 리더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오픈된 시장이기도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누가 어떻게 해야지 성공해야 된다는 그런 방정식이 없는 시장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남아 시장에 대해서 조금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그래 그러면은 이미 라자다에 진출한 나의 선배님들, 선배 기업들, 선두 주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부터 2022년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약 67% 정도 상승했는데, 많은 기업들이 중국 수출을 하던 기업입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중국 시장은 코로나 동안에 이제 코비드로 인해서 이제 락다운도 됐었고, 코로나로 인해서 수출길이 막히기도 했고, 다양한 좀 민감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많은 중국에 진출하셨던 수출 기업들이 다른 판로를 찾기 위해서 동남아 시장을 선택하셨고, 저희 라자다로 많이 좀 옮겨주셨는데, 그로 인해서 좀 많은 기업들이 입점을 하셔서 판매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 6개 국가 중에 지금 GMB 매출 단위 기준으로 가장 시장 규모가 큰 국가는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순이고요. 많은 분들께서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하시면은 베트남을 많이 얘기하세요. 베트남 시장 엄청나게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판매하고자 하는 건 이커머스를 통해서 판매하는 거고, 많은 분들이 이커머스를 통해 판매하시려면 소비재를 판매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B2B 거래가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커머스 시장, 이 전자상거래 시장은 조금 다르다고 봐주셔야 될 것 같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서양 사람이 한국, 중국, 일본 그 다 똑같은 아시아 아니야? 뭐 그냥 동아시아 시장이잖아 라고 하면은 매우 화나시죠. 우리가 한국과 일본 사람과 같습니까? 다르죠. 마찬가지로 동남아시아 시장은 시장이 아닙니다. 그냥 그 지역의 지명일 뿐이죠. 이 6개 국가에 각각 모든 다른 인구, 다른 종교, 다른 경제적 상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통합적인 것을 모두 일일이 확인하기는 건 정말 어려워요. 정말 큰 대기업 법인에서도 저희와 함께 하실 때 각각 시장에 맞춰서 전략을 짜시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각 국가별로 바이어 선을 뚫고 제품을 보내고 또 거기에 맞게 마케팅을 하고, 이런 부분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커머스를 통해서 이 동남아 시장에 먼저 진입을 하시고요. 그 시장에서의 소비자 반응, 시장에서 내 제품이 경쟁력이 있나? 이 시장에서는 어떤 마케팅이 먹히지?를 이커머스를 통해서 한국에서 진행을 하시고, 그 이후에 검증이 된 이후에 B2B나 이제 오프라인 유통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사례이고, 많은 기업들이 그런 선례를 통해서 지금 온라인과 오프라인 확장을 진행하신 사례입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를 돌아가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 시장이 있는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요 세 국가는 한 가지 큰 공통점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이 세 국가의 가장 큰 공통점이 뭘지 아신 분 있을까요? 뭐 특별한 상은 없는데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답을 말씀드리면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 세 국가는 영어를 쓰는 국가라는 겁니다. 왜 영어를 쓰는 게 중요하냐면요, 여기 계신 많은 참석자분들 중에서 한국에서 이제 제품 A라는 제품을 판다고 했을 때, 그 A라는 제품을 팔기 위해서 상세 페이지도 만드셔야 되고, 그리고 그 제품을 이제 마케팅도 하셔야 되는데, 그 제품들이 만약에 각각 다른 언어로 제작을 해야 된다. 단적인 예로 태국은 태국어를 쓰고, 인도네시아는 바하사 인도네시아어를 쓰고, 베트남은 베트남어를 씁니다. 이 세 국가의 각각 컨텐츠를 다르게 만들고 다르게 준비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그건 사실 정말 큰 기업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영어로 한 언어로 모든 컨텐츠를 준비하고 모든 전략을 준비한다라고 하면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요 세 국가가 이제 가장 조금 공통적인 영어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 세 국가를 이제 저희는 먼저 진출한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6개 국가에서 가장 판매가 높은 카테고리는 뷰티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한국 하면은 이제 K-뷰티가 떠오를 만큼 이제 하나의 큰 대명사가 됐는데요. 이 뷰티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정말 많은 한국 기업들이 어렵게 정말 큰 경쟁을 하시면서 지금 성장하고 계시고요. 그 뒤를 이어서 헬스, 저기는 이제 뭐 KF94 마스크도 포함되고요. 건강기능식품도 되고, 혹은 보조제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미디어 앤 뮤직, K-팝과 같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뭐 쓰지 않는 CD 같은 것도 정말 동남아시아는 잘 팔리고 있고요. 팬들을 대상으로 하는 굿즈 혹은 콜라보 상품들도 정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지금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패션이 있습니다. 뭐 뒤에 보면은 전자기기, 그리고 주방용품, 그리고 소형 가전, 그리고 스포츠, 그 식품, 그리고 이제 뭐 장난감이나 게임 같은 게 포함되는데요. 이 안에서 이제 뷰티를 좀 자세히 보면은 세럼 앤 에센스라는 제품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세럼 앤 에센스가 왜 많이 팔리는 게 중요하냐? 우리 흔히 생각하기에 동남아 소비자들은 제품 싼 시트 마스크만 잘 살 거야. 걔들 돈 없으니까 그냥 싼 제품만 살 거야라고 생각하시는데 이커머스를 사용하시는 고객들은 다릅니다. 일단 이커머스를 사용하려면 아까 다시 돌아가서 스마트폰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신용카드와 같은 신용카드 결제 혹은 전자결제가 필요합니다. 그거를 활용하실 수 있는 고객들은 이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좀 특수한 고객이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싼 제품만 그리고 저가의 제품만 찾는 고객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럼 앤 에센스 같은 평균적으로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단가를 가지고 있는 기초 제품들 위주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이제 페이스 모이스처라이저, 수분 제품, 선스크린 같은 제품들이 많이 팔리고 있고 저는 이제 페이스 마스크 앤 팩은 시트 마스크입니다. 그래서 세럼 앤 에센스 같은 기초 제품 플러스로 단가가 낮은 시트 마스크 역시 잘 팔리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 뷰티 제품을 판매하시지 않는 분들도 여기서 좀 꼭 봐주셔야 될 거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저가가 무조건 먹히는 전략이 아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좀 하나의 좀 반증 사례가 될 것 같고요. 이제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립 틴트와 파운데이션, 아이라이너 같이 골고루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퍼스널 케어, 이건 이제 조금 스킨케어, 메이크업을 제외한 그리고 샴푸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을 저희는 퍼스널 케어라고 했는데 핸드 케어 그리고 바디 모이스처라이저, 바디워시 이렇게 좀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 특히 작년에 한국에서는 좀 향이 가미된 좀 향수와 가미된 좀 그런 핸드크림 제품들이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하나의 좀 좋은 사례가 되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은 화장품이 아니시더라도 기존에 판매되고 있던 잘 팔리던 제품들에서 한국적인 특색 혹은 좀 제품의 기능성을 부과한 제품들 핸드케어가 좀 가장 큰 사례가 될 것 같은데 저 핸드케어 시장은 사실 거의 레드오션입니다. 도브와 이제 유니레퍼 같은 그런 정말 글로벌 기업들이 꽉 잡고 있는 시장인데 그 안에서 지금 매출이 높았다는 거는 좀 향을 강조한 혹은 좀 한국적인 성향을 강조한 제품들이 정말 많이 나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를 이어서 이제 헤어에서는 샴푸와 헤어 트리트먼트, 샴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능성이라든지 한방을 좀 강조한 제품들 혹은 남성들만을 타겟으로 한 제품들이 정말 많이 나갔기 때문에 단순하게 저가로 판매되지는 않았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그 외 카테고리에서 보면은 미디어 앤 뮤직, 이 K-팝 관련된 상품들이 정말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지금 이제 이틀 전에 오픈된 하나의 좀 사례가 있는데 뱀뱀이라는 이제 태국의 아이돌이 있어요. 태국 출신의 한국 아이돌이 있어요. 갓세븐이라는 아이돌 그룹에 그 아이돌과 이륙이라는 이제 패션 브랜드가 이제 같이 콜라보를 해서 판매를 했는데 그 우리가 흔히 쓰는 그 야구 모자가 단가가 98,000원입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지금 1인당 그 페이지 뷰수가 3만 건이 넘고요. 그리고 판매량도 워낙 단가가 높기 때문에 하루 동안 지금 약 2천만 원 정도의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보듯이 만약에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우리가 K-팝과 뭔가 연관을 지을 수 있다. 한국 연예인과 뭔가 연관을 지어서 마케팅을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한국만이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가장 강력한 마케팅 무기가 될 것 같고요. 지금 가장 뜨고 있는 게 저 푸드 서플리먼트 카테고리이기도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인데 가장 많이 팔리는 거는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좀 소화에 도움을 주거나 혹은 비타민 혹은 보조제. 요즘 그 한국에 헬스 바람이 불잖아요. 그게 또 실시간으로 현지에서도 많이 유행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보조제라든지 프로틴 쉐이크 같은 그런 제품들도 많이 판매되고 있고 뒤를 이어서 이제 많은 상품들이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션 상품이 지금 정말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전에는 이제 K 뷰티라고 했는데 K 패션이라는 키워드가 저희 라자다 검색 볼륨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패션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KF94 마스크, 주방용품, 음식 저장용기, 스낵 등이라도 더 다양한 제품들 역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잘 나갔던 제품들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시장 전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시장을 이해하는데 좀 크게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중국과 유럽 시장 그리고 미국을 통틀어서 성장률은 그 어느 시장보다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많은 조사에서 좀 밝혀졌고 이 사실 조사는 저희 조사가 아니라 베인앤컴퍼니와 이제 메타, 페이스북에서 조사한 자료이긴 한데 요 동남아 시장에 대한 성장률은 지금 23년 올해 기준으로 5.1%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4%대를 넘는 성장률을 가진 시장은 동남아 시장밖에 없고요. 디지털 소비자의 꾸준한 유입,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
스마트폰이 보급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커머스에 대한 니즈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2027년까지 4억 명의 디지털 소비자, 이커머스를 사용하는 소비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페이먼트에 대한 가장 큰 장점인데 많은 분들이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COD라는 단어가 있는데 캐시 언 딜리버리라고 써 있죠. 제 세대만 해도 이런 게 존재하지 않았고 전 세대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건 뭐냐면은, 자, 여러분께서 라자다 필리핀에 제품을 올리셨어요. 그럼 한국은 신용카드 결제하면 그게 이제 성금으로 들어오죠. 동남아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결제 방식인데, 주문이 들어오면 착불 결제입니다. 주문이 들어오면은 판매자가 제품을 현지 고객 집 앞까지 보내요. 그럼 그 배달원이 돈을 수금해서 저희 물류창고로 가져온 현금을 가져오는 방식입니다. 그걸 이제 캐시언 딜리버리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한국에서 판매하는 판매자분들께는 엄청난 리스크예요. 만약에 판매자분께서 제품을 보냈는데 고객이 나 이거 안 살래요. 그러면은 돈을 수금을 못하기 때문에 미수금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라자다에서는 한국 판매하시는 분들께는 특별 승인 절차를 거쳐서 이 COD 결제를 막는 방법이 있고요. 정말 다행인 소식은 지금 저희 알리페이와 함께 동남아 시장에서 디지털 페이먼트 시장이 압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알리페이와 함께 저희도 라즈페이라는 이제 페이 결제 방식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동남아에 가셔서 세븐일레븐과 같은 편의점 가시면은 저 라즈페이 포인트로 결제를 하실 수 있게 디지털 페이 역시 좀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더 빠른 결제 그리고 안정적인 결제까지 좀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오늘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하려고 해요. 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 중에서 6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그리고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이렇게 국가들이 있는데, 제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를 예시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그리고 인도네시아 이 세 국가에는 공통적으로 이 세 개의 소비자층이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레이 소비자분들은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동남아 분들이라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레이 분들이 계시고 화교 분들 그리고 인도 계열의 소비자들이 있습니다. 각각 정말 다릅니다. 언어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생활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위치도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인구수로만 봤을 때는 저 말레이 소비자분들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저분들은 대부분 이슬람 신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적인 컨텐츠라든지 이슬람적인 성분 이런 부분을 상당히 좀 중요한 매력 포인트를 잡고 있고, 화교분들은 또 다릅니다. 중국에서 유행하고 한국에서 유행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시기도 하고요. 인도 분들은 또 다르게 또 그들만의 소비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은 인도 인구수가 압도적으로 높은 저 말레이 계열 분들을 확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할랄 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할랄 인증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무슬림 소비자분들은 돼지고기를 먹을 수 없습니다. 돼지고기, 돼지 성분 혹은 돼지고기가 가공된 공장에서 만든 제품은 먹어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제품은 안전합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할랄이라는 인증이 있는데, 저걸 받는 게 한국 기업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라자다 안에서는 저 할랄 인증을 의무화하지는 않고 있어요. 다만 우리 제품이 깨끗하고 자연적이고 그리고 건강에 해롭지 않다라는 방식으로 좀 올게닉하다, 자연 유래 성분이다, 혹은 만약에 화장품이 아니거나 식품이 아닐 경우에는 한국에서의 안전 인증을 좀 하나의 대체 상품으로 대체 방식으로 하고 계시고, 그런 좀 유닉 셀링 포인트를 통해서 우회해서 구매를 유도하는 케이스가 많고요. 가장 좋은 거는 여러 번 강조했지만 이 인종과 종교를 뛰어넘는 건 한국의 K-팝밖에 없습니다. 할랄 어떤 거 다 필요 없고 저 K-팝이란 것만 있으면은 많은 분들이 그래도 구매를 해야지라고 하는 구매 전환 포인트가 되고요. 이 K-팝이라는 한국만이 가질 수 있는, 중국과 일본, 홍콩, 미국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저희 한국만의 가장 강력한 컨텐츠이자 무기이기 때문에 이 트렌드를 필두로 이제 요 많은 소비자분들을 공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저 역시 5년 전만 해도 K-팝은 하나의 유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보면 시대가 지나가면은 없어질 하나의 유행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지금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K-팝은 진짜 하나의 트렌드로 잡혀 있고요, 하나의 소비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참여하신 많은 기업분들께서 K-팝과 조금이라도 연계가 가능한 어떤 컨텐츠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은 그런 부분을 절대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가장 큰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뷰티에 한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뷰티 중에서 이제 스킨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이. 그렇기 때문에 이 스킨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더마 제품 그리고 이제 아이크림과 같은 스포츠한 제품들이 매년마다 성장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 가장 큰 지금 화두점은 사실 메이크업 시장입니다. 메이크업 시장은 중국에 정말 많은 브랜드들이 실제로 중국을 제외하고 동남아 시장, 유럽 시장, 미국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그냥 제품의 컨텐츠 사용만 봐서는 이게 중국 건지 한국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시장을 이미 압도적으로 선점하고 있고 압도적인 마케팅 예산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데, 메이크업 시장은 앞으로 갈수록 더 좀 경쟁이 심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이제 립 틴트가 좀 많이 성장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특정 많은 브랜드에서 이 립 틴트에 대한 지속성 그리고 다양한 베리에이션 그리고 착감 이런 부분을 강조하시고, 또 K-팝 스타와의 연계를 통해서 좀 매출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런 좀 상승세를 통해서 제품에 대한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K-팝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많은 한국의 아티스트들이 현지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근에 요 한 달 동안만 해도 이제 많은 뷰티 브랜드들이 요 한국 스타들의 좀 현지 이벤트를 통해서 같이 연계해가지고 뭐 이 콘서트에 대한 티켓이라든지 이 스타와의 뭐 5분짜리 준 그 팬미팅이라든지 이런 좀 활용을 통해서 매출을 많이 올리고 계시고요. 이런 GWP 행사, 우리 제품 구매하면은 뭐 우리 스타의 한정 뭐 사인 포토 앨범을 줄게, 포스트 카드를 줄게, 폴라로이드 줄게, 이런 방식을 통해서 좀 다양한 행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좀 K-팝과 관련된 연계 행사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로서리, 식품 같은 경우에는 라자다는 조금 식품에 대해서 조금 예민한 편입니다. 특히 저희는 이제 상온 보관 식품만 가능한데, 과자와 라면이 일단 가장 압도적으로 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현지에서의 좀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은 일반 무역 수출을 통해서 하실 경우에는 제가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한국에서도 식약처 인증이 필요하시잖아요. 근데 저희 라자다 크로스보더를 통해서 하실 경우에는 현지 식품 인증이 필요하시지 않고 화장품 역시 인증이 필요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품 인증을 통하지 않고서라도 저희 그 현지에서 판매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신제품이 계속 빠르게 나오는 회사라고 한다면은 이런 저희 라자다 크로스보더를 통해서 식품 판매가 가능하실 것 같고, 패션은 마찬가지로 지금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카테고리이고,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화장품과 식품 그리고 K-팝에 비해서는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한 필생 브랜드들이 동남아, 특히 태국을 타겟으로 많이 입점을 하시고, 스트리트 브랜드,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요즘 10대들 20대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런 스트리트 브랜드들이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좀 성공 사례가 많기 때문에 패션 카테고리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라자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라자다 소개를 하기 전에 뭐 저희도 경쟁사가 정말 많습니다. 저희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시고 저희보다 더 압도적인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플랫폼도 많은데, 왜 라자다여야 되는지, why 라자다인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라자다 설명에 더불어서 제가 몇 번 크로스보더라는 좀 단어를 말씀드렸어요. 이 크로스보더가 뭔지, 이 컨셉 이 크로스보더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조금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보시면은 라자다 역시 익숙한 얼굴들이시죠. 한국의 연예인들을 현지 광고 모델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뭐 9월 9일 행사, 뭐 광군제라고 하죠. 더블 11은 11 행사가 있을 때마다 TV에서 이제 한국 연예인분들이 이제 현지어 더빙된 걸로 뭐 라자다에서 사세요, 뭐 라자다 베리 굿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홍보를 해주고 계신데, 이걸 보시기만 하더라도 현지에서 한국 K-팝, 한국 연예인분들의 이제 파워는 다시 한 번쯤 입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6개 국가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지에서 연간 거래 기준으로 이제 가장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플랫폼이고,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라자다는 알리바바 그룹의 28개 플랫폼 중에 동남아시아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제 알리바바에 대한 인지도가 많이 낮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대부분 알리바바면은 뭐 마윈, 잭마 정도 아시는데, 현지에서는 사실 압도적으로 높은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고요. 가장 경쟁력 있는 물류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뭐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한국에서 이제 C로 시작하는 이커머스 플랫폼 있죠. 거기서 계속해서 적자를 났다, 매출은 높은데 영업이익이 낮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그 자금이 풀필먼트,
물류에 투자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알리바바 그룹 역시 라자다에 작년만 해도 1,800억 달러를 투자를 했는데 그 대부분의 자금이 현지의 풀필먼트,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안전하게, 그리고 얼마나 정교하게 배송이 될 수 있는지 그 풀필먼트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 풀필먼트 사업은 아시겠지만 뭐 당장 오늘 투자한다고 내일 나오는 결과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이 풀필먼트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 뒤를 이어서 크로스보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크로스보더가 뭔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여기 4개가 있죠. 여기 4개가 있는데 보시면은 여기 마켓플레이스가 보이실 거예요. 마켓플레이스는 뭐냐? 만약에 여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 한 분이 나는 싱가포르의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어. 나는 싱가포르의 법인이 있어 하시면은 이 마켓플레이스 셀러 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6개 국가 중에서 현지 사업자, 현지 셀러를 저희는 마켓플레이스 셀러라고 하고요. 만약에 현지 법인이 없고 사업자가 없으시다고 하시면은 여러분은 마켓플레이스 셀러가 되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기 계신 분들이 마켓플레이스 셀러는 사실 모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리테일, 이거는 저희가 매입을 하는 케이스인데 한국은 매입을 하는 케이스가 매우 좀 제한적입니다. 사실 지금 전자기기만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직접 매입해서 판매하고 있는 방식은 사실 이제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실 적용되지 않는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 마켓플레이스와 리테일은 사실 여러분께서 굳이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 크로스보더와 라즈몰 요 두 가지는 꼭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크로스보더는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뭐 아까 참석하신 아마존 담당자분께 안 계시구나. 오케이. 아마존에서 저희가 직구를 해요. 뭐 블랙 프라이데이 때 TV를 구매를 했어요. 미국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서. 그럼 그건 직구죠. 근데 역으로 저희가 한국에서 해외로 온라인 수출을 한다, 판매를 한다. 그거는 크로스보더, 국경을 뛰어넘는 판매. 한국으로는 좀 약어지만 역직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역직구를 이제 크로스보더라고 하고요. 국가와 상관없이 국경을 뛰어넘는 온라인 판매를 크로스보더 온라인 판매라고 하고 있고 저희 역시 동남아 6개국에 한국에서 수출을 하고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크로스보더 판매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로스보더 판매자는 조건이 뭐냐? 딱 하나입니다.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시고 자기의 판매하실 수 있는 제품이 있으시면 되고 누구나 셀러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나 간이 사업자도 이제 당연히 가능하시고요. 가입하시면 자동적으로 동남아 6개국에 모두 판매가 가능하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뒤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라즈몰 판매자는 저희는 확실히 구분을 좀 둡니다. 제조사, 브랜드사 혹은 유통사, 그러니까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수권서를 가지고 계신 유통사 같은 경우에는 저 라지몰 판매자가 되실 수 있으세요. 그렇기 위해서 라지몰 판매자는 대부분의 브랜드 제조사 그리고 공식 유통사에서 가입하시는 모델이고 수수료도 좀 비싸고 판매하는 방식도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왜 라지몰을 해야 되느냐면은 이 라지몰 판매자는 소비자들은 모두 인식하고 계세요. 100% 정품이 인증된 판매자다. 이거는 제조사에서 온 것이다라는 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A라는 제품을 가지고 저 단순 크로스보더 판매자와 라즈몰 판매자가 있으면은 라즈몰 판매자 제품을 당연히 구매하시겠죠. 그래서 이 라즈몰 판매자는 어떻게 보면은 꼭 가입하셔야 되는 조건이 가능하시다면 꼭 가입하시는 권장드리고 그 이유가 왜냐면은 일단 대부분의 뭐 한국 브랜드, 뭐 해외 브랜드 모두 브랜드에서는 무조건 라즈몰 가입을 하고 계시고요. 라즈몰로 판매자 전환을 했을 때는 이제 구매자나 주문 수가 당연히 성장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앤 인큐베이션, 만약에 입점하신 어떤 브랜드가 저희 라자다의 집중적인 마케팅과 인큐베이션을 받으시려면은 기본적으로 라즈몰 판매자로 전환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즈몰 판매자가 아닐 경우에는 저희에게서 마케팅 인큐베이션을 지원받으실 수 없고요. 그리고 라즈몰 익스클루시브,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라즈몰 마크예요. 라즈몰 마크인데 똑같은 제품 있을 때 라즈몰 판매자라고 한다고 써 있으면은 고객들은 당연히 더 저 제품을 선호하고 신뢰하고 구매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라즈몰 배지가 매우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이제 크로스보더 판매 모델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크로스보더 모델은 뭐냐? 자, 한국에서 이제 사업자 등록증으로 라자다 코리아 이제 사이트 가셔서 가입을 하셨어요. 그 이제 승인을 받으시고 어떻게 되냐면은
제품을 만약에 저희 라자다 셀러 센터, 저희 이제 라자다 셀러들이 운영하는 백단 그 센터인데 거기에 제품을 만약에 하나를 올리시면은 동남아 6개국에 동시에 노출이 됩니다. 그 제품이 라자다 싱가포르에만 가는 게 아니라 6개국 모든 국가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장점은 한 번에 이제 리소스로 6개 국가에 동시 노출이 되고 판매가 가능하다. 사이트 연동과 판매가 가능하다는 거고, 배송에 대해서도 저희 라자다 한국 판매자가 되시면은 저희가 위탁으로 배송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배송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제가 강력하게 강조하고 싶은 거는 왜 라자다를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해외 배송료. 이거는 저희를 이길 수 있는 회사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장점은 저렴한 해외 배송료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아마존과 마찬가지로 저희 역시 페이오니아를 통해서 결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수금이 날 수 있는 뭐 하나의 리스크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배송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넘어가기 전에 요걸 좀 먼저 설명드릴게요. 기본적으로 프로세스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 계신 분들이 드디어 그 많은 결정과 의사를 통해서 라자다 싱가포르 판매자로 혹은 라자다 말레이시아 판매자로 하셔서 이제 가입을 하셨어요. 주문이 됐을 때 운영적인 측면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운영적인 측면을 보시면은 지금 주문이 들어오면 셀러 여러분들입니다. 셀러는 제품을 완패킹 하시면 됩니다. 그 한국에서 이제 국내 배송 택배 나가듯이 패킹을 완벽하게 해주시고 저희 인천에 위치한 저희 라자다 코리아 물류센터까지 보내주시면은 끝납니다. 더 이상 이제 프로세스가 없죠. 예, 프로세스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끝나요. 그래서 그 배송된 제품이 저희 라자다 한국 창고로 이관이 되면은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알아서 합니다. 현지 배송까지, 고객 집 앞까지. 여기서 가장 큰 장점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직접 패킹하고 배송사 선정하시고 또 현지 통관하시고 관세 내고 또 현지 고객 집 앞 도착해가지고 현지 고객 집 앞까지 또 트럭킹하시고 이 프로세스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장점이자 가장 큰 편의성이라고 보는데, 주문이 들어오면은 저희 국내 물류센터까지만 보내면 끝난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인데, 그 다음부터 비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비용은 단 크게 두 가지로 보입니다. 국내 배송, 여러분들의 창고에서 혹은 자택 혹은 회사에서 제품이 주문이 들어와서 저희 물류센터까지 보내는 국내 배송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컨트롤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조금 더 저렴한 배송사를 알면은 더 저렴하게 국내 배송이 가능하니까. 하지만 해외 배송 같은 경우에는 저희를 뿐만 아니라 모든 플랫폼이 저희가 드리는 견적을 그대로 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비싸고 내가 더 싼 곳을 알아도 저 해외 배송만큼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해외 배송이 얼마나 플랫폼에서 저렴하게 제공을 해드리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이 해외 배송 비용은 셀러분들이 부담하시고 통관 비용도 여러분이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단 가장 큰 장점이 있는데, 싱가포르를 예시로 들면은 싱가포르 달러 400달러 약 32만 원 정도의 이하의 제품이라고 하시면은 무관세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관세가 들어가지 않아서 통관을 할 때 관세가 비용이 들지 않고요. 현지 배송 비용, 이거는 디폴트 값으로 구매자가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구매한 사람이 소비자가 현지 배송 비용을 내는데, 만약에 나는 조금 마진이 남아서 이 비용까지 내가 부담하겠어라고 하시면 가능하십니다. 그럼 왜 무슨 장점이 있냐? 당연히 소비자들은 현지 배송 비용을 내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더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겠죠. 그래서 구매 전환 관점에서는 판매자가 이 비용을 부담하시면은 구매 전환이 좀 더 높게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해외 배송 비용이 가장 비쌉니다. 그래서 요 뒷단에 보시면은 배송비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싱가폴 500g 기준으로 한국에서 저희 한국 물류창고에서 저희 라자다 싱가폴 물류창고까지 가는 비용이 2,660원입니다. 국내 택배 비용 요즘 뭐 2,500원, 3,000원, 뭐 많게는 5,000원까지 하시죠. 이 비용으로 배송을 할 수 있는 플랫폼 배송사 저는 개인적으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배송 비용을 저희 알리바바 그룹을 이길 수 있는 곳은 없고요. 그리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도 2,100원입니다. 500g 기준. 그렇기 때문에 매우 저렴하게 해외 배송을 하시고, 여기서 보시면 해외 배송에 대한 비용이 저렇게 낮기 때문에 전체적인 마진,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수수료, 국내 배송 비용, 뭐 원가 다 합쳤을 때 해외 배송 비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 해외 배송 비용이 가장 낮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진 세이브가 가능하시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저희 알리바바 그룹 역시 물류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니아오라는 이제 물류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모든 배송은 저희 물류 자회사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이 물동량은 뭐 티몰, 티엠마오, 타오바오 모든 저희 알리바바 그룹의 이커머스 플랫폼이 저희 차이니아오를 쓰고 통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물동량을 이길 수 있는 기업은 아시아에 저희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송비가 아마 가장 큰 장점이 되시고 이 배송비를 위해서라도 라자다에 꼭 가입하셔서 온라인 수출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책정 방식은 어떻게 되느냐? 0.1kg 단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저 500g 기준 2,660원인데 나의 제품은 490g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저 배송 비용이 낮아지고요. 만약에 이 제품이 510g이다. 라고 할 경우에는 제품 가격 배송 비용이 조금 더 올라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CBM 부피 저거는 뭐 물류하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만약에 박스의 부피가 가로 세로 높이가 정말 크다라고 하면은 저희 경쟁사나 다른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또 부가 비용이 있어요. 부피가 크면은. 근데 저희는 그렇진 않고요. 단순하게 순수 중량 비용으로만 저희는 책정을 하기 때문에 가벼울수록 배송 비용은 적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수수료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하시기 쉽게 좀 시나리오를 짜봤어요. 일단은 첫 번째로 저희는 입점비와 연회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고정 비용이 없겠죠. 예를 들어서 제품을 올리고 뭐 한 3달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안 팔렸어. 그러면 당연히 비용이 없습니다.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고정 비용이 없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리스크는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와 좀 다르게 수수료 역시 상대적으로 좀 국내 플랫폼이나 다른 해외 플랫폼이랑은 좀 비교해서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즈몰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사, 제조사 혹은 유통사, 공식 유통사 같은 경우에는 7%라는 수수료 고정 수수료가 붙고요. 그 외에 이제 일반 개인 판매자나 간이 판매자는 6%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 경우에 조금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라자다는 그렇습니다. 이 고객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판매자가 부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페이오니아 정산하실 때 쓰시는 피지사 수수료가 약 1%라서 이걸 다 합치면은 라즈몰 기준으로 10% 그리고 크로스보더 셀러 기준으로 9%가 이제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인데 제가 여기 좀 설명을 드릴게요. 판매가 기준 10,000원짜리 제품을 판매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이. 그러면은 저희 수수료 7%, 신용카드 수수료 2%, 그리고 페이유니 수수료 약 1%에서 지금 약 10%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을 했고요. 아까 해외 배송비 말레이시 기준 500g에서 2,100원이었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비용, 고정 비용과 배송료를 다 빼고 약 6,900원의 여러분의 마진이 남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 69%에서 70% 정도의 마진이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나머지 마진에 대해서 여러분이 원가 제하시고 또 여기 뭐 인건비 제하시고 또 여기에 들어간 마케팅 마진 떼고 나시면 영업이익이 남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저희 라자다에서 판매하실 때는 10%가 차감이 되고 이 10%가 차감되는 기준은 총 판매 금액의 10%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00원짜리 제품이 예를 들어서 원래 이 제품 가격이 18,000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8,000원을 할인을 해서 10,000원으로 팔렸네? 그러면은 저 10,000원에서 10%가 차감이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총 판매가의 퍼센테이지 10%가 차감이 되고 배송료까지 붙는다고 보시면 되고 이 외에 다른 붙는 비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마케팅 광고 비용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뭐 추가적으로 사용하시는 국내 택배사 비용도 있는데 라자다에 들어가거나 라자다의 판매를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절대값은 이 10%가 디폴트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배송비는 말씀드린 것처럼 가벼울수록 저렴하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하나의 판매 수수료 예상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산 같은 경우에는 2주 단위로 저희가 해드리고 있고 제품이 고객에게 완벽하게 배송이 끝난 뒤 2주 뒤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인도네시아나 필리핀과 같은 도서 지역이 많은 국가들은 최대 2주가 소요돼요. 배송까지. 그래서 2주 뒤 배송이 완료되고 배송 완료된 시점에서 2주 뒤니까 약 매 한 달에 한 번 정산이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모든 정산은 USD 미화로 정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오니아를 가입을 하실 때 국내 지정 계좌를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출금을 하고 싶다 하면 페이오니아 계좌에서 미화로 이제 국내 계좌로 출금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라자다에서 좀 자세히 보시려면은 제 네이버에 라자다 코리아 치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저희 라자다 블로그가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라자다 블로그 가시면 제가 말씀드린 거에 모든 내용이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 내용들 지금 한번 보시면 잘 이해 안 되세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이 듣는 질문,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랑 미팅해 보신 분들 있고 뭐 저랑 상담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거의 매번 듣는 질문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추려왔습니다. 자, 입점하고 제품 등록했는데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요. 뭐가 문제일까요? 자, 이렇게 한번 좀 거꾸로 설명을 해볼게요. 저에게 10분 정도가 있으니까 요거는 좀 디테일하게 설명드릴게요. 여기 계신 분들 네이버나 쿠팡 가셨을 때 처음 들어보거나 한 번도 보지 못한 제품, 한 번도 뭐 일면식이 없는 제품 구매하시나요? 아무리 제품이 뭐 좋은 것 같아도 하지 않아요. 특히 이 브랜드가 뭔지도 모르고 해외에서 온다고 하면 더더욱이 안 하시죠. 똑같습니다. 현지 소비자들도 제품 등록하고 입점하는 거 그거를 기사로 쓰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입점하는데 5분도 안 걸려요. 너무 쉬운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입점과 리스팅에 의미를 두시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여기 보이는 체크포인트를 하셨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데, 자, 첫 번째 체크포인트, 플랫폼 조사. 라자다에 대해서 충분히 내가 숙지를 하고 있는가? 라자다에 제가 여러분들께 입점하시고 나서 뭐 FSD하고 FSM 등록하셨어요? 라고 물어보셨으면 네 했습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플랫폼에 대한 조사가 당연히 되셔야 돼요. 저거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내가 내 제품을 판매하는데 누가 나에게 가르쳐줍니까? 그래서 이 플랫폼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하셔야 되고, 자, 저희 라자다 그 블로그만 가시고 그거를 다 숙지하시면은 라자다 누구나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에 대한 기본적인 판매 운영 마케팅 정보를 숙지했는가가 첫 번째 체크 포인트가 되셔야 돼요. 제가 미팅을 했을 때 이 플랫폼에 대해서 저희 플랫폼에 대해서 여쭤보는 분들을 보면은 열의 여덟은 충분히 숙지를 하지 않고 오셨어요. 근데 내가 판매하는 판매 채널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는 사실 그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분명히 플랫폼 조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장 조사예요. 시장 조사인데 내가 만약에 파는 제품이 현지에서 팔 수 없는 제품이에요. 만약에 이런 케이스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좀 마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을 팔 수가 있어요. 대마 성분이 들어간. 근데 동남아, 특히 인도네시아와 같은 국가에서는 저 마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팔 수도 없고 소비자들이 사질 않습니다. 근데 그 제품을 저한테 팔겠다고 하셔가지고 이 시장 조사를 해보시는지 보니까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이 시장에 대해서는 내가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고, 코트라 사이트만 가도 정말 리스트가 많습니다. 이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라자다나 저희 경쟁사 플랫폼 가서 내 비슷한 제품을 찾아보면 돼요. 그 제품이 어떻게 팔리고 있고 사람들이 리뷰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 시장 조사만 해도 이 제품이 경쟁력이 있는지를 알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입니다. 내가 파는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현지 소비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가격이라고 하면은 그 가격은 당연히 의미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 가격이 충분한가, 그것도 역시 경쟁사나 경쟁 제품들을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비주얼 컨텐츠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뭐 아마존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구매를 할 때 보는 거는 이 제품의 사진을, 컨텐츠를 보고 구매를 하죠. 근데 이 컨텐츠가 너무 형편이 없다, 그러면은 당연히 구매를 하지 않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 컨텐츠에 대한 부분도 신경 쓰셔야 되고, 상품력, 광고, 그리고 구매 시 증정품 이런 것도 이건 부가적이지만 미리 숙지를 하고 미리 전략을 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컨텐츠, 이 컨텐츠의 경쟁력이 있는지, 이게 눈길을 끄는지 봐주셔야 돼요. 만약에 내 제품이 썸네일에 올라가는데 그냥 요 흰 백그라운드에 제품 하나만 딸랑 올라가 있어요. 살까요? 여러분은 사시겠어요? 그 제품? 안 삽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눈길을 끄는 비주얼 컨텐츠를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 한국에서도 상세 페이지 볼 때 정말 길잖아요. 근데 그 긴 이유가 소비자들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하는 건데, 그 상세 페이지가 영어나 외국어로 혹은 현지어로 정확하게 전달이 되었는지라는 걸 보셔야 되고, 현지어 전달력, 고객 리뷰 등도 요거를 좀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이 목표 매출입니다. 저랑 미팅을 할 때 제가 제일 항상 자주 묻는 질문이 라자다 입점하셔서 얼마 매출 내고 싶으세요? 이 목표 매출을 잡아야 되는데, 명확하게 뭐 먼슬리, 쿼털리, 이얼리 매출이 있는데 이얼리 매출, 연간 매출 타겟이 있어야 돼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광고랑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이 목표 타겟 매출이 없으면은 얼마만큼의 광고를 하실지, 얼마만큼의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광고를 하실지에 대해서 측정이 불가능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의 매출을 낼 건지는 매출 타겟을 잡고 그 다음에 광고 마케팅과 효율성을 따져야 합니다. 그러면은 외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매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잡느냐, 기본적으로 본인이 판매하시는 제품 판매가가 있잖아요. 그 판매가에 대한 평균을 잡고 거기에서 이 제품이 얼마만큼 팔려야지 내가 마진이 남는지를 계산을 하면은 당연히 목표 매출이 나옵니다. 그래서 목표 매출을 잡고 광고 마케팅을 투자를 하시고, 그 다음에 광고 효율성, 로아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그 다음 단인데, 결국에는 내가 투자한 만큼 얼마나 매출이 들어오느냐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가장 뒷단이기 때문에 좀 나중에 좀 고려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공 사례가 있냐면은 이제 비사예요. 여기서 뭐 제가 여쭤봤어요. 얘기해도 되냐니까 원치 않으셔가지고 비사라고 하겠습니다. 국내 판매 채널 당연히 없고요. 올리브영 이런 데 팔지 않았고요. 해외 판매 채널 수출해 본 적 없고요. 오직 자사몰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고 10인 미만 기업이었습니다. 해외에서 화장품 병행 수입하시다가 자기 PB 브랜드 마침 만든 기업이었는데, 여기서 가장 잘했던 거는 가장 명확하게 목표 타출이 있었어요. 어떤 나라의 어떤 소비자를 대상으로 얼마만큼 매출을 내겠다라는 명확한 저한테 타겟을 알려주셨고, 그 타겟에 맞춰서 계속해서 상품 확장을 했어요. 그리고 소셜미디어 광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트위터 광고를 통해서 가장 낮은 광고 비용으로 계속해서 컨텐츠를 바꿔가시면서 광고를 해서 상세 페이지로 유입을 노리셨고요. 계속해서 이제 효율을 높여가면서 그 광고 테스팅을 하셨어요. 결과적으로 1년 뒤에 지속적으로 성장하셔서 저희가 이 브랜드는 놓칠 수 없어서 이제 독점 계약을 하고 저희에게서 약 시가 1억 4천만 원 정도의 무상 마케팅 패키지를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고 매월 600%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지에 뭐 가디언, 세포라 그런 곳에서 이제 오퍼가 왔다고 했을 정도로 지금 온라인에서 매우 바이럴이 된 브랜드인데, 지금도 10인 미만 기업이세요. 그런데도 충분히 하신다는 걸 보면은 얼마만큼 계획적으로 라자다에 입점해서 판매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라자다 같은 경우에는 정보는 많지만 결과적으로 내 상품에 대해서 명확한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캠페인 솔루션 이런 거는 나중에 아셔도 돼요. 광고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거는 나중에 하셔도 되는데, 명확하게 매출 타겟이 있어야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조사가 필요한데,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 이유, 크로스보더를 왜 해야 되냐, 이게 이제 마지막 저의 발표 자료인데, 왜 해야 되는지 보시면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뭐 필리핀 각 국가별로 인증이 있습니다. 한국도 화장품 팔려면 식약처 인증 있으셔야 되고, 식품 팔려면 식품 인증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 인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희 크로스보더는. 왜냐? 여러분이 만약에 미국에서 이제 직구를 하실 때 그 프로틴 쉐이크, 근력 운동 할 때 쓰는 보조제 쓸 때 식약처 등록된 제품이 아니어도 구매 가능하시죠. 왜냐하면 직구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보더 특성상 국가별 인증 절차가 필요하시지 않고요, 위생허가도 필요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인증은 필수는 아니지만, 만약에 저게 이제 나중에 해외 수출을 더 크게 하실 때, B2B를 하실 때도 인증이 없다, 그러면 그 리스크와 책임은 전적으로 판매자의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권장은 드리지만 필수적이긴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습득을 하시고 저희 이제 라자다 진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라자다에 대한 소개보다는 이 동남아 시장, 이커머스 그리고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라자다에 대해서 전략이 필요하시고 좀 상담이 필요하시면은 제 라자다 상담센터로 문의를 하시면은 담당자분께서 친절하게 방법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